마치 파도처럼 한번 여겨보자고요. 파도가 다가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파도를 타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파도에 내 몸을 맡겨서 내 몸이 파도를 타고 넘길 수 있도록 해야지, 파도를 맞서 싸우면은 오히려 더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죠. 물속 깊이 더 고꾸라질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많아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머릿속이 좀 과부하로 터져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피로하고 무기력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려고 누우면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해지거나 걱정에 휩싸여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죠. 생각을 어떻게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죠. 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좀 슬픈 포인트지만 그 부분을 우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떠오른 생각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노력을 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나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생각에 점점 더 갇히면서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노력을 하되 가능한 것,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결정을 내렸으니까 나는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선택해야겠다 라고 결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은 또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다시 한번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노력이고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봐야 할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생각을 마치 파도처럼 한번 여겨보자고요. 파도가 다가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파도를 타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파도에 내 몸을 맡겨서 내 몸이 파도를 타고 넘길 수 있도록 해야지, 파도가 다가올 때 파도에 잡아먹히기 싫어라고 파도를 맞서 싸우면은 오히려 더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죠. 물속 깊이 더 고꾸라질 겁니다. 생각의 파도는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오지만 언제나 항상 파도의 고점에 내가 있지는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뿐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멈추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처럼 매일 밤 혹은 매일 아침 혹은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때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그 생각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 생각이 떠올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 생각은 이따가 그 생각 시간에 고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일단 미뤄두자. 생각 시간이 되어서 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 없는, 사실 그때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지만 대단치 않은 생각이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몰아두기만 한다면은 적어도 하루 종일 자려고 누웠을 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 때문에 지치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호흡에 좀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에 휩쓸려 가서
그 생각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지금의 내가 고통받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겠다로 전환하는 거죠. 호흡은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다시 땡겨와서 지금 느껴볼 수 없고 조금 있다가 쉴 호흡을 지금 미리 느껴볼 수 없죠. 그리고 호흡은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하고 있고 언제나 항상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돌아올 자리는 호흡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생각에 끌려가진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들 혹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황을 벌어지지 않은, 지금 현재적이지 않은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 뇌에 어떤 상황을 모델링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좀 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한 동물들은 일반적인 학습을 뛰어넘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학습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벨소리가 들리면 먹이를 자꾸 주다가 먹이가 없이 벨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조건화된 고전적 방식의 학습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뇌가 지능이 발달한 동물들은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다른 말로 모델링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어떤 자극을 경험하지 않고도 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모델링에 의한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링에 의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뇌의 시스템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거죠. 가만히 여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달려가는 사람을 가만히 주의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거울 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에 의한 학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실제 달리지 않고도 달리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에서는 양궁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은 그냥 충분히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편하게 릴렉스를 하도록 했고 한 그룹은 다른 선수들이 양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자신이 양궁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집중해서 그 모습을 보고 상상하도록 이야기를 했죠. 두 그룹 모두 실제로 활을 쏘거나 몸을 움직이진 않았지만 양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그룹들은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거친 이후에 확실히 유의하게 성적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 때 뇌 fMRI를 촬영했을 때 전두엽이 운동 명령을 내리는 운동을 딱 하기 직전까지의 전 운동 피질이 실제로 양궁을 할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무언가를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시뮬레이션을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과 단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고통을 나누게 된다면은 아쉬움과 후회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우리를 좀 더 폭넓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에게 좀 더 큰 정서적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후회를 유발하는 혹은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시뮬레이션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내가 실패하는 모습이라거나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모습, 내가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은 실제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몸으로 경험한 상황과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거울 뉴런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후회되는 결과 혹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시뮬레이션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자꾸 트라우마를 스스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모델링에 의한 학습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런 무의식적 시뮬레이션을 내가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서적 고통이 점점 더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혹은 불필요한 어떤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다리 떠는 습관을 고쳐야지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다리 떨지 말아야지 혹은 다리를 떨면 안 되겠다 라고 다짐하거나 결심하는 거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거니까요. 그러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습관을 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또 다리를 떨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걸 멈출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시뮬레이션에 내 일상이 좀 잠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또 상상하고 있네. 그렇지만 이건 나의 생각일 뿐 지금의 내가 아니다. 생각과 뇌를 좀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 뉴런 시스템이 나의 감정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나의 상황과 머릿속 상황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알아차린다는 거는 가장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거울 뉴런 시스템에 잠식당했던 감정 영역의 뇌가 조금은 좀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충분히 줄여갈 수 있겠죠. 그렇게 습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